진짜 궁금한 이야기만 속 시원히 풀어봅니다. 자, 이야기 더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근식 교수님은 지난번에 출연을 해주셨고요. 이제 김민석 특파원님 특별하게 모셨는데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로 이제 스튜디오 옮겼을 때 처음 인사드리는데 네. 네,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주로 K방산 소식을 국내에 영어로 알리는 일을 하다가 예. K방산에 투자라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투자 입문서를 출판하고 독자 여러분들한테 오. 선보이고 있습니다. 생방 네. 아니니까 쉽죠. 아유, 엄청 쉽죠. 오늘 또 재밌는 얘기 많이 풀어주실 거라고 저희 믿는데 일단은 좋지 않은 얘기로부터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문 교수님, 캐나다 잠수함 떨어졌네요. 이거 왜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온 국민의 정서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예. 바라보고 될 거다 했는데 사실 6월 말부터는 기류가 좀 이상했어요. 그것이 이제 이거 너무 깊이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원래 이제 캐나다 사업은 너무나 컸어요. 네. 60조 원에 해당하는 건데 사실 뭐 함정 척수는 15조에서 20조인데 이제 30년을 이제 예상하고 한 거니까. 근데 원래 이제 2016년에도 이제 호주가 12척 할 때 40조 원 했거든. 그래 예. 국가 전략 사업 정도로 격상이 된 거예요. 그런 사업은 국민적인 관심이 엄청나게 지대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국가 산업을 이제 키울 수 있는 이런 찬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치 외교적인 거. 정치 외교. 동맹학, 이것이 굉장히 포션을 많이 차지한.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엄청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사실 뭐 미국이 캐나다한테 너희들 너무 의존적이야. 너희 돈 안 내고 왜 네. 자주국방해? 엄청나게 트럼프 일기 때부터 막 거의 푸시를 하고 그랬고 최근에 들어서 나토 국가한테 아니 2%가 뭐야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GDP 2%가 올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5%까지 올라겠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 안 올리면 나 탈퇴할 거야. 나도 탈퇴해. 이런 막 긴장이 고조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예. 상황에서 캐나다가 이제 야 나도 내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중반 이후에는 굉장히 기우는 걸 보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6월 말경에는 분명히 발표해야 되는데 예. 나토 정상회담 하루 전날 발표한다. 늦어져서. 네,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막 꿈자리 상하고 참 안 좋았어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이 커다란 그 사업에서 수주 실패하니까 국민들이 많이 섭섭해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예. 또 다른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겠지만은 또 다른 기회. 그것보다 예. 훨씬 더 큰 포션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희망을 가지고 네. 무엇이 교훈이냐. 실패하는 것보다 교훈이 뭔가를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반면 교사 엄청나게 투자를 네. 많이 했기 때문에 인적, 물적 다 투자를 올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는 교훈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이거를 국민적으로 여기서 졌다고 해가지고 예.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아. 다시 한번 결집하면은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인 변수가 가장 컸다라고 꼽아 주신 거예요. 그 나토 동맹 변수를. 네. 우리 특파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교수님 말씀이 다 예. 맞는데 이제 보충을 몇 가지 드리자면 이 수상한 소식의 전조는 또 RFP와 PPI 요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쉽게 말해서 내가 차를 살려는데 정확하게 세부 사양과 견적을 다 본 견적서를 받는가 이런 게 RFP라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입찰할 때 엄청 자세하게 문서를 쓰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캐나다 정부가 막판에 대해서 PPI라고 훨씬 더 간략화된 문서를 요구했거든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 잠수함, 우리 장고호술의 가장 큰 장점은 검증된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용 실적이나 아니면 자료, 니들이 이렇게 성능이 좋다는데 증거 있어? 그러면 증거를 딱 꺼내서 보여주는 예. 이게 장점이었는데 그런 거를 서류나 이런 걸로 보장할 기회가 없이 단순히 팜플렛이라든가 광고처럼 얇은 자료로 주면 212CD 독일 잠수함의 경우에는 우리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기능들이 더 신기능이 들어간 건 맞아요. 문제는 그게 검증이 안 됐다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독일이 좀 더 우월했던 게 하나 있고 또 이제 캐나다의 정치 상황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협력을 한다 해가지고 잠수함 살 때 여러 캐나다 회사랑 협력도 하고 뭐 캐나다 철강도 사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또 미묘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캐나다는 다들 아시다시피 프랑스어랑 영어를 쓰는 이 약간 분리된 퀘벡 지방과 이제 비퀘벡 지방 간의 갈등도 있고
미국과 관계가 있는 오데어 연안의 산업지대와 그다음에 이제 대서양 유럽과 연안의 산업지대 간에 조금 뭐라 해야 알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서는 대서양파가 이겼다. 독일이 그 프랑스계 퀘벡 이쪽이 독일 쪽이 좀 더 기울어졌다. 요게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캐나다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소식이 있어요. 그린란드만 트럼프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캐나다의 한 주를 또 트럼프가 달라고 하고 있어서 미국과의 관점과 관계가 안 좋은데 요 관점에서 유럽 대서양 쪽으로 갈 것인가 태평양으로 갈 것인가 그 캐나다의 미래 입장을 생각했을 때 미국과 같이 협업하는 그 태평양보다는 대서양 쪽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정치적인 고려가 좀 지적할 수밖에 고려. 없습니다. 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고려 이걸 또 꼽아 주셨는데 아까 이제 문 교수님께서 하지만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셔서 그게 무슨 얘기냐 했는데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비록 우리가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 기사가 나오는 게 1600조대 미국 함정 시장이 기다린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교수님? 미국 함정은 천조국이라 하잖아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엄청 지금은 천조가 넘었어요. 국방비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이제 관심 대상인데 이거는 그 트럼프 정부 이전부터 얘기했었어요. 30년 계획 2025년부터 55년까지 370, 80척을 만들어내겠다. 이미 그거는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한테 함정 척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데 이제 트럼프 이익에 들어서 트럼프 함대를 만들겠다 그랬잖아. 트럼프 크레스를 만들겠다. 그것도 비싸요. 골든 함대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계획을 당겨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지난번에 뭐 G7 정상회의, 그 다음에 나토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근질근질 하잖아. 입이 항상 뭐 있으면 먼저 얘기하고 자기가 막 다 공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는데 그냥 10척을 살 수 있느냐 이 대통령한테 하니까 물론이죠. 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하는 게 약간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는 RFI라고 이미 보내왔어요. 우리 RFI? 빅3 우리 이제 Request for Information 해가지고 정보 요청서예요. 내가 함정을 전투 함정하고 보급 함정을 살려고 하는데 건조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격은 만들 수 있느냐, 가격은 어느 정도냐, 생산 능력 어떻게 이런 거를 이제 Request for Information 정보를 달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문서화된 게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그다음에 SK 오션프렌트 거기에 이제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걸 이미 답을 한 것 같아요. 우리 할 수 있다. 이건 뭐 엄청 하시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합치가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하고 RFI는 이미 늦게 이제 받쳐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빅3 또는 빅4라고 하는데 거기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SK 오션프렌트는 주 전투함, 그다음 삼성중공업은 급유함까지 이렇게 보급함이죠. 이런 것까지 RFI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겐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우리가 관세 협상할 때 우리가 1,500억 불, 3,500억 불 중에서 1,500불은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시키는데 하겠다, 투자하겠다. 지금 하나오션은 필리핀 사서 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미국의 강력한 법에 의해서 외국에서는 이제 건조를 못하게 돼서 군함이나 상선이나 그거를 물어보는 단계는 이제 드디어 외국 우리한테도 건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이게 지금 아주 좋은 신호가 온 거죠. 정말 좋은 시그널을 해석이 돼요. 이거 우리가 뭐 캐나다의 한숨이 좀 깊어졌었는데 한숨 쉴 겨를이 없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한숨 쉴 겨를이 없다.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게 이게 1600조 원 규모라고 하는 게 이게 보니까 364척, 30년간 이게 다 합해서 1600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의회 조사국 CBO가 앞으로 30년 동안 미국 해군이 전체 건조해야 될 전투함 숫자가 모두 364척. 그리고 요거는 어느 정도 수치냐면 지금 현재 이제 미국 해군의 전투함 숫자가 280척인데 당장 내년이 되면 여기서 20척 이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줄어드는 거를 메꾸고 구형함정을 퇴역하고 그리고 중국 해군과 대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앞으로 30년 동안 300척 이상을 건조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항공모함 6척에 전투함이 293척, 그리고 급유함과 보급함이 모두 71척이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이 중에서 항공모함을 건조를 우리가 하기는 어렵겠지만 전투함이라든가 보급함 약 300여 척에 대해서 우리가 건조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는 것이고,
이 총 비용이 1027억 달러, 그러니까 그래서 1,600원 기준으로 하는데 네네. 연평균 358억 달러의 비용을 해군에 투자해서 군함을 건조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는 거의 역사상 최대급의 규모인데 앞서 말한 그 네. 황금함대랑 전혀 별개의,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우리 해군, 그 미국 해군 한대의 규모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규모만 이 예. 정도 금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제 논의하고 난 뒤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함정 건조에 대해서 너네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냐라고 이제 정보를 온 것 자체가 처음인 거예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온 거는 처음이죠. 오. 그렇지만은 이제 항상 여러 사람이 얘기했는데 예. 이거는 미리미리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7월 20일 날 제가 항상 칼럼에도 쓰고 그랬는데 네네. 10 컨설티티브 그룹을 만들어라. 우리가 조선협의체 그룹을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지원하는 개념, 하청학 개념으로 이렇게 갈 수 네, 있다. 법과 제도와 규정을 한국과 미국의 군함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예. 세제, 혜택이라든지 모든 걸 고루 적용받을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난다 했더니 7월 20일 날 이게 아무튼 한미 조선 센터, 협력센터 이걸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한다 하는데 이런 걸 잘 가드레일 문제 없이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만 주고 우리는 손해날 수 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걸 잘해야 된다는 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물밑에서 상당히 협력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걸 따온다는 게 뭐 산업적인 성과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RFI를 발송하거나 이전에도 미국이 한국의 조선 산업에 대한 관심은 많았어요. 가령 어떤 예가 있냐면 필리 조선소 건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를 했을 맞아요. 때도 많이 네.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헌팅턴 인걸스라고 해가지고 미국 최대의 군함 조선소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이라든가 원자력 잠수함 조선소인데 여기서 한국에 이제 HD 현대중공업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다고 하고 바로 MOU를 이미 맺은 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헌팅턴 인걸스라든가 이런 군함 조선소들, 군함을 잘 만드는 능력은 있지만 네. 배 자체의 건조를 공기를 단축하거나 효율적으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보다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거의 20년 뒤처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네. 한국의 발전된 조선 기술과 이런 것들에 놀라서 이미 이전부터 이런 걸 배우고 싶다 이런 의지들은 있었던 것이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규제, 법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미국한테 배를 완제품으로 수출한 거 요게 대해서는 잠깐 논란이 있었다가 네. 최근에 7월 달에 들어와서 이 RFI를 발행하거나 아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실사단이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SK 오션 플랜트에 방문해서 이제 우리 대국구 구축함 보는 등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점점 더 이제 관심의 단계가 높아지는 것이죠. 점점 더. 그럼 이 법 얘기는 잠깐 저희가 좀 뒤에서 해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 MRO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함정을 유지하고 또 보수하고 정비하는. 근데 이 MRO 시장까지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좀 여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전략이 그래요. 예. 미국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설계 인력 부족, 네. 고급 기술 인력 부족. 그래서 스스로 함정을 군함을 건조하거나 해서 중국을 따라봐줄 능력이 없어요. 이미 미국은 너무 차이가 나서. 쉽게 말하면 예. 군함 쇄국 정책을 쓴 거예요. 상선하고 군함에 예. 대해서 네. 자기끼리 하자. 외국은 일처용을 안 했는데 그게 이제 상선에 대해서는 존스법, 그다음에 네. 군함에 군함에 대해서는 반스 톨레프스법, 수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자가당착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1970년도까지는 세계 1등이었어요. 군함. 네. 조선 능력이. 그다음에 8, 90년도는 일본이 1등하고. 네. 그다음 우리가 90년부터 2020년까지는 우리가 1등했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뒤처지는 게 설계 인력이에요. 설계 인력. 고기술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MR로를 받았어요. 군수 지원함 케이스를 먼저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오션하고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네네. HA 중공업 이런 데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인정을 받았어요. 원리 실학 같은 거는 건배를 갖다가 3배를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오고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지금 SK 오션 플랜트 5월 달에 와서 너희들 지금 흉남급 만들고 있는데 한번 보자.
새로운 배도 만들 수 있겠네. MR로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신조 그렇군요. 함정까지 검토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잘 받고 있어요, 지금. 세운항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이건 잘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추구했던 건 MR로를 먼저 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점진적으로 지원함, 네. 전투함, 그다음에 핵잠수함, 항공모함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단계에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네. 전투함이 이번 처음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해서 협상을 하면은 우리가 전투함까지 만들어주면은 미국하고 공동 설계, 공동 생산해서 미국도 조달하고 우리도 조달하고 그걸 판매한다. 오. 우방국에. 오. 그러면 이건 뭐 대박이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MRO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MRO가 아무래도 수리 부속 이런다니까 네. 뭔가 로우테크나 뭐 쉬운 일인데 뭐 노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미국의 본업 리차드함이라는 4만 톤짜리 상륙함이 있었어요. 이 배는 사실 세월호 그 참사 때도 우리 배 하객군을 지원하기도 했고 네. 이런 배가 있었는데 이 배가 자체 MRO 그러니까 미국 해군이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다가 홀랑 다 타서 그 배가 완전히 수리 불가 퇴역을 했습니다. 왜냐? 수리가 너무 힘들어서 수병이 거기다 방화를 했는데 불을 질렀는데 그게 복구가 안 돼가지고 그래요? 2조 원짜리가 MRO 하다가 날려버린 거예요. 오. 그래서 이 그 MRO 정도로.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 약간 이제 그냥 우리가 수리 부속 뭐 AS 센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는 걸 조금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그런 북한이 정보가 많아요. 해외 네. 스파원이라 미국, 그러니까, 현지 캐나다 정보를 엄청 또 이렇게 알고. 재밌는 정보가 네. 많아요. 이렇게 또 중요성을 더해 주셨는데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그 이제 G7에서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냐라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이제 당연히 가능하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저 궁금한 거는 왜 하필 열척이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원래 부풀리는 성격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건 뭐 이미 다 전팽이 나 있으니까. 네. 근데 미국은 워낙 규모가 크고 군함을 만들 때는 원래 세척 단위라는 게 한국 스타일이에요. 배치 1 세척, 배치 2 세척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 1에서 성능 개량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배치 1 하면 열척, 배치 2 그런 하면 거예요? 뭐 또 다른 열척 이런 게 많아요. 예. 구축함 같은 경우. 그렇기 예. 때문에 거기는 우리 개념이 틀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워낙 국방 예산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하면 확실히 해.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절실해. 우리는 원래 지금 미국 같은 게 잠수함 같은 게 1년에 2척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척도 못 만드는데 겨우 한 척 만들어내고 퇴역은 2척 이상 하는 거 1년에 매년.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죠. 그래서 빨리 만들어내요. 빨리. 지금 급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우리 동맹인데 지금 중국이 자꾸 우리보다 앞질러 가고 있는데 이걸 커버하려면은 좀 많이 만들어줘야 돼. 우리 심각해. 나 정말 리얼하게 부탁하는데 네. 한국에 좀 초점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간곡히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열척이라는 게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존스법도 있고 여러 가지 미국의 법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열척을 만들 수 있는지는 궁금하고 이게 법 개정으로 다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예. 의회랑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복잡한 셈법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야기 전에 열척이라는 숫자부터 제가 또 보충 설명해 드리자면 네네네. 트럼프가 황금 함대를 만들면서 트럼프급 전함이라는 기존의 미국 해군에 없는 새로운 전함을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그게 딱 열척입니다. 네, 다만 사실은 이제 네. 아무리 그런 법 같은 거 다 없앤다고 해도 이 트럼프 전함은 뭐 레이저 포도 장착하고 온갖 첨단 기술이 들어가서 한국이 건조할 수는 없는데 트럼프가 미국 조선소들이 자기 이름 딴 전함을 좀 늦게 건조할 것 같으니까 좀 던져온 것 같아. 이런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해군 조선소들의 목표가 이제 미국의 연내에서 5척에서 3척 이상의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건조 용력도 고려한 숫자가 10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야기를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미국 해군은 법 문제가 보다는 사실 로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존스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 우회 조항이라든가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뭐 국가안보 위기가 있을 때는 위할 수 있다. 혹은 대통령료 피할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야 우리가 존스법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한국과 일본한테 군함을 건조할 거야 이렇게 말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조선산업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조선산업협의회 뭐 이런 분들이 미국 언론에서 뭐라 하냐면 네.
다른 나라한테 일감 주지 마라.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사설 같은 거 쓰고 로비도 했는데 사실은 그 산업 담당하는 분들 빼고는 이제 미국은 조선업으로 중국한테 대적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언제 인정하는가 이 문제가 사실 법보다 더 중요한 문제고 트럼프도 뭐 불도저처럼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미국 조선소 사람들한테 한국이나 일본한테 일감을 준다 해서 미국의 조선소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요거에 대해서 뭔가 설득하거나 근거를 좀 내놔야 되는 요런 숙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10척 정도는 미국 같은 데는 어렵지만은 미국은 1년 한 12척 정도로 만들어내는 게 네. 통상적인 절차였어. 그러나 지금 확 줄어가지고 수리도 제대로 안 된다는 상황인데 예. 미국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의 조선 운용 인력이에요. 네. 생산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마트 조선소. 처음 자재 들어올 때부터 생산해서 시운전할 때까지 모든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예측 판단하는 거예요. 고장까지. 그런 능력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대 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는 잠수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척 이상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 전투함 같은 경우는 3척 이상, 3척에서 5척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가 가동만 풀로 가동한다면은 미국에서 가장 원하는 바죠. 그러나 이제 미국도 이제 일본이라는 동맹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일본하고 경쟁을 시킬 거예요. 무조건 일본과. 지르는 건 아니에요. 미국도 자기 경쟁 시켜가지고 좋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시설, 인력 이런 걸 보면은 워낙 우리가 앞서 있어요. 네.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도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뭐 대통령 2기 캠페인 할 때부터 뭐 당첨되자마자 SOS를 쳤잖아. 한국의 조선 우리 재건을 도와달라. 네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그러니까 있죠. 우리가 풀가동을 하면은 못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미국의 결심과 미국 내부 사정이 조금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또 겁니다. 한 가지는 예. 또 한 가지는 생선에 대해서는 존스법으로 국내에서 건조한 네. 배만 맞아요. 연하를 돌아다닐 수 네. 있다 했는데 네. 군함에 대해서는 번스 톨레프슨 수정법이 있어요. 이거에는 2항인가 보면은 예. 거기에는 이제 모든 주요 구성품 선체는 다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승인하면 외부에서 만들 수 있어요. 외규정이 있어요. 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게 행정명령이잖아요. 행정명령. 사인하는 거? 법을 고치기 전에 법을 고치기 전에 이걸 먼저 하자. 그게 행정명령이거든. 그걸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미국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 필리조선소 지역 주민 어느 정도 좋아하는데 한국이 들어오면 내 일자리를 뺏기잖아. 그러니까 거기 데모하는 거 데모 의회에 가서 아이고 우리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그것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조선이 침체된 거를 인식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갈급한 상황에서 그 자꾸 데모하면 안 되죠.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알기 때문에 살살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거예요. 야 한국은 능력이 된다더라. 우리는 너무 부족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행정명령을 낼 수 있는 이제 구실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죠.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또 보시는군요. 중요한 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요. 네. 2026년 6월 5일에 미국의 하원 의원 제러드 골든이 법안을 하나 발의했어요. 이 법안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뭔데요? 미국에서 건조하는 모든 미국 전함은 미국에서만 건조하고 해외 건조를 아예 금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럼 우리가 마스가 진출이라든가 이런 게 다 무너진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하원에서는 이게 통과되고 나니까 이게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6월 11일 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이 조항을 바꿔버려가지고 연료함이나 수송함 이런 것들을 연간 2척씩 해외에 맡기는 것을 통과하자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한국처럼 양원제가 아닌 우리 단원제니까 이게 좀 미국의 시스템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네. 항상 뭐가 극단적인 법안이 나오면 또 수정해 나오고 거기에 대통령이 개입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법이 복잡하게 바꿔지거나 이러면서 완전 핵심은 우리 조선소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그 미국의 시장 진출에 좀 쇄국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있지만 네. 여전히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연합해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함대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룸이 넓어지고 있다. 네, 요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룸에 넓어지는 거에 핵심 한복판에 있는 게 바로 울산급 배치 3. 충남급.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 국방부가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알려졌어요? 지난 5월 달에 와서 이제 이 현지 네. 답사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성에 예. 있는 SK 오션 프론트에 와서 그게 한 3,600톤 정도 되는데 만재톤 4,300톤 정도 되는데
이것 정도면은 미국이 이제 한참 개발하다 실패한 연안 전투함 이런 거 좀 비슷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 컨스텔레이션급 네, 이걸 네. 만들다가 지금 실패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이런 거보다는 좀 작지만은 성능에서 월등한 이런 함정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 이제 탐색을 하러 온 거죠. 딱 그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 배의 특성은 이지스 구축하면 비싸잖아요, 원래. 예, 예. 한 척에 뭐 1조 5천억 이렇게 가는데 그보다는 싸면서도 연안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호위함 정도를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어딘가. 네. 이걸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는 물색하는군요. 일본도 갔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딱 이제 또 야, 이거 정말 대단하네. 여기에는 뭐 A사 레이더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공, 대함전 능력, 대공 능력 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 마스트 뭐 그 레이더 섹션을 이제 작게 한 대 센서 다 집어넣고 네, 네. 이런 신기술 이런 걸 도입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대단하네. 가격도 저렴하고 네. 이렇게 이제 파악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세계 시장에 대상 함정들이 많아요. 프랑스 네. 것도 있고 이태리 것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일본 것도 있는데 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보고 한국에 가서 보고 왔다는 거는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고 가서 정보가 켜켜이 쌓일 텐데, 사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게 일본도 이제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그 모가미급 호위함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 모가미급 호위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최초로 대규모 방산 수출에 성공한 함선으로서 만대 배수량이 이제 5,000톤이고 표준이 3,600톤으로 우리 충남급보다 약간 큽니다. 우리 호주에서의 그 수상함 입찰에서 네. 처음으로 이겨가지고 우리 이제 충남급이 안타깝게 졌는데, 네, 그렇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미국제 장비나 이런 것들 네. 이미 탑재하고 있고 있어가지고 이 일본 해상자위대랑 그리고 미국 해군과의 관계도 깊고 해서 이제 미국 해군이 좀 관심 있게 보는 우리 경쟁자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이탈리아의 F-8EAM급 이런 거 같은 이탈리아.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탈리아가 우리보다 먼저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저희 컨스텔레이션급이라는 배를 만들었는데 얘는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구축함이나 호위함들을 미리 만들고 있어서 이것도 우리의 경쟁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한국이 좀 유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거의 충남급 호위함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네.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오. 충남급 비밀을 호위함은 방식이네요. 예. 옛날에 이제 건조할 때는 FFX라고 불렀어요. 우리 KF-21이 KFX라고 불렀던 것처럼. 네, 맞아요. 근데 미국에도 FFX라고 똑같은 명칭의 배가 있습니다. 오. 크기도 비슷해요. 네. 이게 지금 미국이 건조하려고 있는 차세대 구축함인데 문제는 가격은 거의 한 1조 원인데 네. 안에 깡통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충남급 호위함과 거의 크기랑 생긴 건 비슷한데 네. 헬기를 탑재할 수 있다. 뭐 A사를 레이더를 탑재한다. 이런 거 한 포도 있다. 이런 거랑 비슷하고 수직 발사기라든가 무장이 형편이 없어가지고 아니 미국에서 정말요? 배를 만드니까 예. 한국보다 2배 비싸고 안에 들어간 깡통인 배가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돌았군요, 당시에. 그렇지. 이제 보면은 우리가 건조 능력이 제일 중요한데 납기.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프랭급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그 모델을 가져다가 네. 너무 그 미국화를 만드는 거예요. 설계는 이태리 뭐 이런 데서 했는데 가져다가 계속 미국 장비를 집어넣으라 뭐 하면서 계속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설계가 완료되면 건조를 해야 되는데 설계 중간에 그냥 건조를 시작해버리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순된 절차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 한국 조선 능력자들이 미국을 지적할 때 아이 설계 능력이 이미 완전히 쉬운 말로 거꾸로 갔어, 거꾸로. 그래서 얘기해도 안 듣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서 네. 우리한테 와서 교육을 좀 받아라. 이런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도 굉장히 무시하고 이런 것 예.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고 계속 지연되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야, 한국이 어느 정도야. 와서 보니까 완전 스마트 존이야. 거기다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충남급 같은 건 그건 막 찍어낼 수 있는 네, 능력이 네. 있거든. 아.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괜찮은 배네. 네. 그래서 지금 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 미국이 이제 요청하면 충남급은 하나의 샘플일 뿐이고 네, 네. 원하는 이제 스펙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은 가장 근접하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이제 조선 경쟁을 하면은 그 건조 기간은 한 2.5배 정도 단축시킬 수 아, 우리가 있어요. 빨리. 네. 건조비는 2배 이상 싸요. 줄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 건조 단가가 그렇게 싸니까 그다음에 네. 이
검증된 배가 네. 많아. 여기는 이스 구축함부터 시해가지고 호위함 뭐 이런 거 다 하기 때문에 우리를 상당히 신뢰하는 거죠. 이렇게 미국에서 뭐 언제 선택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발표 이후에 아니 우리 이제 K 함정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시장들이 뭐가 있냐라고 거론이 되기 시작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여긴 지금 어떤 게 진행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제 두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네. 있는데 잠수함 사업과 수상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수상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KDDX를 개성한 이제 6,000톤급 수출용 호위함 네. 이런 게 주요한 후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고오스를 이제 캐나다에 도전했던 모델들이 제한되고 있어서 올해 초에 2026년 2월 리야드에서 열린 중동 최대의 방위사업 전시회 WDS 2026에서 우리 조선 회사들이 원팀을 꾸려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완벽한 잠수함 솔루션, 그러니까 그래요? 잠수함 본체 예. 말고 뭐 건조시설, 훈련시설, 네. 유지보수시설까지 다 한 큐에 만들어주겠다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 네. 하고 나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아, 그렇군요. 지금 약간 이제 협의가 진행되고 좀 지연되고 있어요. 예. 다만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해군에서 와가지고 진해에서 잠수함 교육도 한번 받으신 적 있고 아, 그래요? 이런 교류가 많이 있어서 좀 중동 시장이 우리 K방산 조선 시장의 새로운 이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6,000톤급 최신형 호위함 5척 도입 사업 이걸 진행 중인가 보죠. 지금 사우디가? 6,000톤급 호위함했는데 전쟁 이전에 이제 많이 협상도 하고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전쟁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또 그 대공방어 쪽에 신경 많이 씁니다. 아. 천무, 뭐 천공 뭐 이런 네네.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순위에 좀 밀리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아. 아무튼 이번에 이제 이란 미국 전쟁을 통해서 예. 미국이 일거에 이란의 이 함정을 격침시킴으로 해서 이거 정말 호르무즈 해협 지키고 또 그런 그다음에 얘기죠. 이런 네. 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함정을 키워야 되겠구나. 특히 사우디 같은 양쪽이 이 대양이잖아요. 네네. 뭐 걸프만하고 그다음에 뭐 저 홍해 쪽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군사력을 키우고 해군력도 이란에 비해서 대형으로 함정도 이렇게 주문하는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에서 좀 우선적으로 밀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나마 이 정도 만들 능력이 됐기 때문에 네. 특히 캐나다에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실패를 했지만 네. 또 다른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 실적 잠수함을 가지고 캐나다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유리 조선소, 그렇죠. 유리 잠수함 능력을 가진 조선소는 지금 실체가 없어요. 이미 설계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신감이 있으면 캐나다까지 가겠어요. 하와이에서 캐나다까지 함정, 캐나다 잠수함 승조를 태우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간이 부은 거예요, 간이. 응? 가다가 네. 고장나면 어떻게 할까, 문제 생기면은. 이것 때문에 그냥 사업이 취소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그만큼 왔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대단한 얘기죠. 자신감이고 갔다 왔더니 하와이 림팩 훈련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주 늠름하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선전이 됐어요. 그래서 잠수함 성능에 대해서는 사우디나 뭐 그리스나 새로 살려고 하는 필리핀이나 지금 잠수함 시장은 전체적으로 한 380여 척이 딜 잠수함인데 네. 이게 이제 한 5년 내에 이 절반 정도는 바꿔줄 정도로 계속 소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누가 차지하느냐? 제일 차지 많이 하는 게 독일, 일본, 베스트셀러, 그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3등을 놓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게 러시아냐, 중국이냐, 우리냐, 뭐 이렇게 일본이냐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캐나다가 우리한테 좀 기분은 나쁘게 했지만은 네. 이걸 통해서 캐나다가 우리 잠수함의 성능에 대해서 홍보대사 이렇게 하는 홍보대사. 역으로. 그래서 가면서 이제 그 캐나다 승조원 태운 거, 그 다음에 가서 교육시키면 오가면서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다 영상으로 만들어라 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방산 전시회 들고 틀어주면 돼, 틀어주면은. 이야, 이런 자신감과 이런 스펙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해군에도 이제 요청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독일하고 우리하고 프랑스는 계속 경쟁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얻은 자산 이걸 충분히 활용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처음으로 국가 대항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은 정말 굴지의 회사예요. 굴지의 회사. 이 세 개가 부러워하는 조선사고라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잠수함도 제가 독일에 5년 반 있었지만 독일 잠수함 시설을 우리 보면 깜짝 놀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앞서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이 다른 회사에 가서 싸울 때 네. 2024년도에 호주에 호위암 할 때도 각자 들어갔잖아요. 각자 다른 그랬죠. 타입을. 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막 엄청 욕했다고. 너 그러면 안 돼. 해가지고 캐나다는 이제 같이 갔는데 이것도 아마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을 각자 갔다.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즈 각자 갔다. 예산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이건 좋은 교훈이거든. 원팀 네, 그래서 원팀으로 예. 가서 이걸 알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인비지블 핸즈가 작용해야 돼요. 정부가 만약에 원팀을 전체 구성 안 했더라도 이번에는 누가 이렇게 가능했다 눈짓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호흡이 형성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은 하위에 나와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네.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기 때문에 무엇을 얻을 것이냐 원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기술력 장점은 서로 보완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사업을 따서 캐패시티가 부족하면 이 어느 정도 나눠서 건조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국가 힘이지. 그렇죠. 그 선수들하고. 네. 그래서 이런 그 사우디 조금 전에 물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뭐 필리핀이나 이런 국가들한테도 잠수함이나 잠수함을 하면 수상화도 팔 수 있고 네.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안 그런 된다. 얘기를 원팀은 우리끼리 싸우면 안 앞으로도 된다. 이제 원팀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차기 사업들에 관심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그럼 여기 사우디는 지금 사업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고 여기를 또 그럼 지금 독일이랑 붙나요, 같이? 수상하면 5척이고 잠수함은 4척인데 여기에 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언급하지 않는 게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독일은 캐나다 잠수함에 이겼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자신들의 생산 능력, 그러니까 노르웨이랑 독일이랑 그 도크가 부족해가지고 일단 캐나다에 12척 물량 공급한다고 자기들 주문도 밀려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최근에 스페인의 나반티아라는 조선소에 독일이 SOS 요청을 했어요. 자기 나라로는 캐나다에 그 납품하는데 납품을 다 소화를 못한다. 니네들이 좀 대신 건조해서 돈을 좀 떼어보자. 이 말인 건 뭐냐. 이제 독일이 캐나다 잠수함에 선정돼서 다른 나라의 잠수함 시장에 진출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미 꽉 찼다. 예, 납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현재 우리 장고고 3랑 가장 큰 이제 장고고 3 라이벌은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은 사실 잠수함이나 관련해서 수출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미 이스라엘에 잠수함을 팔았고 사우디에 거의 잠수함을 팔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강해가지고 소극적으로 하거나 아예 입찰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 현지 언론도 사우디 잠수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 한국의 싸움이다 이렇게 하는데 프랑스는 사실 이제 독일보다는 훨씬 더 이제 실적도 떨어지고 이제 최근에 네덜란드 잠수함 사업 이외에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우디에서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 이렇게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세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불러야 되겠어요. 정보가 많아요. 취재를 너무 잘하셔요. 취재를 아니 근데 그런데 그리스는요 그러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리스의 가상 적국은 이 튀르키예인데 여기 한일 관계랑 약간 비슷합니다. 같은 나토 회원국인데 또 투닥투닥 싸우거든요. 그런데 튀르키예랑 그리스에 똑같은 214급 잠수함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 입장에서는 이 가상적국한테 같은 잠수함을 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혹은 또 프랑스 잠수함을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튀르키예는 또 이제 더 이상 독일 잠수함을 구매하지 않고 스스로의 그 국산 잠수함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리스도 사우디랑 비슷하게 프랑스라는 이제 벽만 넘어서면 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리스는 또 독일이랑 연이 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캐나다 이번 잠수함 할 때 저도 사실 네거티브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제가 독일에 현역 때 5년 반 동안 독일에서 살았거든요. 그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밥을 많이 먹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국가 대항전이기 때문에 저도 참여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2000년도에 독일이 그리스하고 1800짜리 잠수함 4척을 20억 유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물에 띄우는 진수식을 했고 원래 진수식 하면 1년 정도 이제 그 시운전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 배를 양도해야 되는데 인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시운전하다가 막 성능이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페이퍼 서브 말이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잠수함을 계약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독일도 참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구나. 베스트셀러 국가. 그때가 언제쯤이었죠? 그게 그런데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소송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2010년도에
두 번째 그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 거기에. 아. 2010년도에 그 인도하는 현장에 제가 세레모니 할 때 갔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네. 이 증인이라고, 증인.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 캐나다 할 때도 제가 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너무 정치적으로 편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머리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원래 무기를 살 때는 군이 원하는 걸 사줘야 나중에 비난 안 받아요. 정치인은 금방 다음 자리 네, 물려줄 네.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쉬운 말로. 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이번엔 군에서는 정말로 이보다 더 잠수하면 좋을 수 없다. 정말 매료된 거예요, 매료된 거. 그 캐나다까지 갈 때도 아무 문제 없고 성능도 그러니까 뭐 얘기했잖아요. 네. 뭐 혼다를 타다가 뭐 테슬라 타는 것 같다. 그랬었죠. 이런 식으로 네. 표현할 정도고 그다음에 뭐 캐나다 여론이 굉장히 움직였어요. 나중에 군에서는 이렇게 좋은 잠수하면 그래서 저도 네거티브를 좀 했는데 캐나다에 전혀 안 먹혀 들어가다 염치 없더라고. 그랬어요? 염치 네.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무튼 그게는 이제 나토의 결속 이런 차원에서 결심을 한 것 때문에 네. 좀 고배를 마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수님 캐나다에게 한마디 하세요. 캐나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캐나다 다음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네. 군이 원하는 무기를 사줘야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앞으로 캐나다는 또 무한 자원의 보고란 말이죠. 네네. 엄청나게 지하자원도 많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이제 협력할 부분이 많아요.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기존에 협력했던 걸 어떻게 갈 것인가. 이번에 캐나다 총리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너무나 총리가 나서가지고 국가 대항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잘못되면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 대항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 나라가, 온 나라가 그냥 다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막 피곤하게 만들었죠. 제가 여태까지 군대 네. 생활하면서 이렇게 제안서가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아. 잠수함 성능은 20%, 나머지가 80%가 산업 경제적인 면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래 60조에서 절충 교역을 60조가 풀로 해달라고. 원래 절충 교역은 60조면 30조 정도에서 이제 뭐 산업 경제 그러는데 60조를 해달라고. 해도 60조. 너무하다.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는 막 100조가 넘었어, 100조가. 예. 그러니까 피를 말린 거지. 우리 산하 관계자 그냥 전 민간군이 엄청나게 네. 고생했어요. 그거를 캐나다 총리를 잘 생각하고 앞으로 할 때는 좀 네.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상 대한민국 최고의 해군 전문가 문근식 교수님의 뭐 여기 영어 자문 하나 달아드려야겠다, 그렇죠? 네. 자, 한 말씀 해주셨는데 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김석 특파원. 자, 그리스 우리가 뭐 다른 나라들도 사우디도 얘기를 해봤지만 필리핀도 잠수함 2척을 도입하려고 추진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항상 이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호라이즌 계획으로 우리나라 전투함이라든가 아니면 전투기, 잠수함 등 종합적인 획득 계획이 있어서 예. 우리가 필리핀을 위해서 특별히 뭐 장보고3 잠수함에서 좀 저가형을 만든 버전을 제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어요. 다만 예산 확보의 문제로 지금까지는 이제 정식적으로 RFI, RFP 쉽게 말해가지고 사업이 정식적으로 진행된 건 없다가 최근에 그 예산, 그러니까 좀 집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조만간 입찰이라든가 정식 공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프랑스랑 이제 독일과 이제 상대 이제 경쟁 관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교수님, 이제 뭐 미국 얘기부터 해서 사우디, 그리스, 지금 필리핀까지 우리가 이제 차기 눈여겨봐야 할 뭐 잠수함 호위압 사업 시장들을 쭉 얘기해봤습니다. K함정 시장이요. 가장 유력한데 어디라고 보십니까? 통상 그렇게 얘기하죠. 중동은 뭐 현재 진행형이고 네. 미국은 뭐 미래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사실상 급해요. 급한데 지금 전쟁 때문에 그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그거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옛날에는 미국하고 협력할 때 미국이 그냥 끌고 가다시피 하면 우리가 가서 이제 협력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미국 조선업을 재건시켜달라고 우리한테 수없이 부탁이기 때문에 네. 조선업을 우리가 끌고 와야 된다 생각이에요. 핵 그룹을 자기들이 끌고 하는 것 같이. 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면은 당길 수가 있어요. 당기고, 그리고 한미 상호 간에 호혜적으로 예.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맞춰주고, 이런 걸 하면은 미국 시장도 빨리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는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건 보여줬잖아요. 잠수함도 보여줬고, 수상함 전투함도 마찬가지로 계속 불러다가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은 우리의 능력을 보면은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지면서 어떠한 교훈이 있었느냐, 이거를 잘,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하면은 승산이 있다. 그리고 뭐, 우리,
유엔카님도 졌으니까 빨리 돈 벌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급하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그러면서 RFA 네. 그러니까 네. 정부 요청서가 나올 때부터 딱 팀을 구성해서 이번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네, 네, 네.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는 그렇죠. 자세가 필요해요. 네. 그냥 이번에 우리 같이 하자. 네.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고 우리의 강점이 뭔지 네. 우리의 강점은 정말 스마트 전소가 대표적이에요. 그다음에 조달 능력, 가격 이런 거는 따라올 수 없어요. 원래 무기 팔 때 가격, 성능, 납기가 1번이에요. 네. 이거는 지금 잠수함이든 수상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저는 확실히 얘기해요. 확실하다. 우리 김특파원이 눈여겨보는 차기 시장 뭐가 있으실까요? 아, 저는 의외로 태국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태국이요. 제가 작년에 태국 방산 전시회를 예. 갔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캄보디아랑 태국과의 전쟁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푸미돈 아두나데시라고 그 나라 국왕의 이름을 일단 그 하나오시에서 만든 호위함이 실전에 투입됐어요. 거기서 실전 투입도 되고 이게 경과가 좋아서 후속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이 후속함이 하나오션의 그 오션 4000 프리깃이라는 것들이 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현재 기자들이나 이제 군인들한테 물어봐도 아주 만족하고 있다 해서 여러분 동남아 시장도 우리가 굉장히 좀 잘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필리핀 아니면 이제 페루, 예. 태국 이런 나라들이 다 좋은데 이게 자동차를 살 때 깡통 옵션을 사는 것처럼 이 무장이나 이런 것도 다 한국산으로 사면 좋은데 그런 것들은 좀 싼 거, 터키라든가 이런 데서 가는 걸로 좀 꾸밀라고 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잠수함이나 함선뿐만 아니라 우리 레이더라든가 미사일도 좀 네. 많이 알려져서 얼마 전에는 이제 말레이시아가 우리 함대공 미사일이라 해서 배에 다는 미사일도 이제 뒤늦게 업그레이드해서 쓰고 이런 것처럼 이 함정뿐만 아니라 함정과 관련된 무기 체계나 이런 것도 많이 수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제 중동 시장과 동남아 시장 특히 주목할 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캐나다 고배는 마셨지만 우리 K함정이 앞으로 뻗어나갈 곳은 무궁무진하다 또 이런 생각이 또 드는군요. 자, 두 분과 함께 K함정의 수출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K방산 하면은 K9 자주포, K2 전차, F-50 공격기기 히트쳤잖아요. 예. 그래 나오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가성비가 좋다. 그다음에 배달을 잘한다. 네. 적기 배달. 그러니까 네. 오히려 요구하는 식보다 더 빨리 배달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 가성비가 1번이 가성비가. 그래서 이제 이 정조대항함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 언론사에서 조명하고 하는 이유는 성능이 좋은데 출중한데 네. 거의 미국과 대등 또는 이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싸다. 가격이 그 3분의 1값밖에 안 돼. 이게 이제 전투 체계를 빼놓고는 이 가격이 한 8천억 정도 되는 척당. 예. 정조대왕 같은 경우 그거를 미국에서 건조하면 2조가 넘는단 말이죠. 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군함 수리를 맡기면은 그 군함 능력이 정비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네. 지금 40%만 제대로 나온다 이거예요. 수리 기간을 못 맞춰서.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신조 함정 만들어도 미국이 만드는 거 3분의 1 기간이면 배달한다 이거지. 예. 조달을 한다 이거지.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입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협력하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성비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격. 네. 그렇죠. 가성비 좋고 미국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죠. 예. 그러나 SOS 치다시피 하는데 사실 미국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너무 규제가 심하고 자기들이 보호무역을 위해서 존스법 만들고 반스 톨레프슨법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다가 네. 군함 능력이 건조능력이 뒤쳐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법도 바꾸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다음에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우리하고 많은 협력을 해야 우리가 이제 그 정비도 하고 또 건조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